안녕하세요. 시스템 엔지니어링 전문기업 SNS ENG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금일 이제 소개드릴 내용은 그 수중 전장 환경 디지털 트윈을 구축했고 이 구축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이 사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제가 처음 이 디지털 트윈을 접한 게 약 2020년입니다. 2020년에 처음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구축되는 거를 처음 접했고, 그 다음에 이걸 방산 쪽에서 특히 AI 기술에 활용한 부분을 21년에 이제 국기연의 기획 연구, 거기서 이제 기획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석학분들과 같이 고민을 해서 접근 방법을 좀 고민을 했던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고요. 현재 그 디지털 트윈을 현재 기술을 접목해서 적용한 내용을 다시 뒤에서 이 4챕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제 기술이 나온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옛날 나사에서 물리적 트윈이라는 말 그대로 지상에 똑같이 우주 비행선을 만들고 거기에 실제로 우주에 떠 있는 정보들을 똑같이 집어넣으면서 어떠한 상황에서 고장이 발생됐고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기술들을 적용을 했던 게 최초의 이제 디지털 트윈의 컨셉이고요. 현재 2017년에 이제 가트너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 트렌드, 가장 파퓰러한 기술이 무엇이냐를 모니터링 했을 때 2017년에 10대 기술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주목할 점은 항상 파퓰러한 기술은 뭔가가 상위에 들어왔다가 또 인기가 사라지면 또 사라집니다. 근데 항상 디지털 트윈은 약간 평균 한 7위 정도에서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파퓰러한 기술들에 대한 시너지가 좋기 때문에 그걸 서포트하고 같이 시너지를 내는 기술로서 항상 안정적인 이런 필요성, 이런 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디지털 트윈이라 그러면 기존의 이제 도면, 문서, 이메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디지털라이제이션 하는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의 개념입니다. 근데 2020년 이제 현재 AI 그다음에 시스템 엔지니어링 영역에 들어오면서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대한 개념이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그 김탁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행동, 데이터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디지털라이제이션 하고 있는 게 현재 추세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목할 점은 사물 인터넷, 이제 IoT라 그러죠. 이 부분에 이제 인공지능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럼 IoT라는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외부와의 바운더리입니다. 그럼 그 외부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 디지털 트윈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제 그 개념적인 그림인데요. 이 실제 리얼이라는 그림과 이제 가상의 디지털라이제이션 개념. 역시 리얼 스페이스에서 데이터와 정보, 프로세스를 가상으로 옮겨가는 것. 이 개념이 가지고 와서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지컬 트윈이라는 걸 사용해서 물리적으로 사용했던 것을 현재는 보다 간결하고 보다 재사용이 가능한 디지털 트윈화하고 있는 게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가장 큰 특징을 보면 버추얼라이제이션, 결국에는 내가 가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이제 시각적, 데이터 이런 여러 가지들을 버추얼라이제이션 하는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버추얼라이제이션 한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결국에는 시뮬레이션 영역, 이 시뮬레이션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예, 이건 디지털 트윈을 이제 실제로 저희 과제를 할 때 접목하기 위해서 그럼 디지털 트윈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영역을 나눠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쌍둥이다. 사람을 가상화 시켰을 때 사람을 그대로 다 옮길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MNS를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가지고 이거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들을 나눠서 할 것이냐. 결국에는 이제 다양한 논문들과 이제 기술들을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피지컬 트윈이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사람을 옮긴다라고 하면 머리, 목, 몸통 모든 부분이 피지컬이겠죠. 근데 디지털로 왔을 때 내가 팔에 대한 운동 특성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팔, 손목, 어깨 정도만 가져오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걸 한번 선을 그었고요.
예. 그래서 디지털 트윈하고 그러면 시뮬레이션의 차이가 또 무엇이냐라고 하면 기존의 시뮬레이션은 저희가 벌써 뭐 수십 년간 해왔습니다. 결국에는 가상의 환경에서 우리의 행동이라든가 프로세스를 움직여 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를 봤는데 디지털 트윈은 결과를 다시 현실에 집어넣어서 그 피드백을 본다라는 게 가장 큰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디지털 트윈의 이제 근데 특징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말 그대로 물리적 공간의 복잡품이면 모형이 아니다. 모형 아시잖아요. 저희가 모컨 만들듯이 알맹이가 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알맹이가 꽉꽉 찬 그런 것들을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개념이고요. 근데 디지털 트윈이 생각 외로 많은 실패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트윈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국내에서는 이제 국토지리부라든가 이제 현대자동차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많은 돈과 많은 시간을 투입하면서도 가끔씩 이제 이제 뼈아픈 뭐 사업이 실패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시행착오를 걷는 이유가 이 상호작용에 대한 정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다 구현을 하려면 많은 자원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결국에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점진적으로 내가 확장해 나갈 것인가, 확장해 나갈 것이 무엇인가를 좀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많은 자원과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봐야 되는 이유가 아주 높은 고도화된 모델이 들어가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 같은 시간 영역에서 구동하게끔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디지털 트윈이 모든 모델이 구축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좋지만은 대부분 디지털 트윈이 저희가 가장 힘든 점이 환경이라는 것을 모델링할 때 가장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 환경이라는 부분을 정말 고도하게 해석하고 모델링하는데 많은 전문성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합쳐지고 하나의 시스템화 될 때까지 꽤나 많은 시간들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고 이렇게 또 시간이 너무 긴 시간을 가지고 가게 되면 보통은 우리가 이제 무기체계 4년에서 5년 내에 개발을 하는데 7년 동안 개발을 했더니 또 트렌드가 바뀝니다. 그러면 또 사용할 수가 없게 되고 이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내가 필요한 시점에 맞게끔 필요한 모델들을 어느 수준으로 정해서 기한 내에 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순기에 또 다른 시스템과 접목을 해서 진화시켜야 되는 게 디지털 트윈의 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제가 2020년에 이제 영감을 받았던 자동차 회사입니다. 이제 모라이라는 회사인데 인공지능 그 자율주행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지금 대부분 자동차들이 좋아져서 이제 주행 보조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차의 간격도 보고 차선도 지켜주고 그러나 이제 대부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게 과연 100% 내가 믿고 눈을 감고 갈 수 있겠느냐? 아직은 못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엔 주변에 자동차들이 많을 때 겁이 납니다. 그 다음에 눈이 오고 비가 오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아직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을 해결한 회사는 없죠. 근데 테슬라가 그나마 이제 이 영상 쪽을 이용해서 많은 그런 부분에 가고 있는데 기술은 현재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검증하고 있는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러한 환경을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트래픽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기상 환경까지 만들어서 인공지능 AI를 집어넣어서 스스로 자율주행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학습을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점은 이제 대부분 자동차 회사들은 현실과 가상을 똑같은 1대1의 주파수 도메인에서 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에피소드를 실행하는데 1시간, 2시간. 근데 실제로 이런 기술들을 학습하려면 최소 100만 회 이상을 학습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배속 기능을 넣어서 이런 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시스템이 따라오는 속도, AI가 필요로 하는 그 하드웨어 자원의 속도는 좀 느립니다. 저희가 이제 양자 컴퓨터 단계로 가면 충분히 카파할 수 있다고 보지만 현재로는 우리가 보통 쓰는 고성능 PC, HPC를 많은 병렬 처리를 하면서도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런 또 디지털 트윈의 또 하드웨어 영역에서의 고충이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디지털 트윈의 향후 이제 발전 방향인데요.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이미 해외에서는 이런 수준까지 관념화 시켰구나라는 거를 배웠습니다. 기본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라 그러면 1단계 말 그대로 가상화시키고 2단계 입력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단계, 3단계는 그 결과를 다시 현실에 피드백 줄 수 있는 단계가 3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단계는 이제 선진국까지도 다 따라가고 있고 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제 4단계, 5단계는 관념적인 이제 단계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3단계 디지털 트윈들을 페더레이션, 서로 이제 상호 연계시켜서 더 큰 디지털 트윈화 시키고 그다음에 5단계 그 더 큰 디지털 트윈 영역에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단계가 이제 5단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디지털 트윈이 앞으로도 이 3단계까지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4단계, 5단계라는 더 큰 영역이 있다는 게 저희가 주안해 볼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디지털 트윈과 이제 AI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과제를 만들 때 그 AI를 여기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앞서 봤듯이 AI를 쓰게 되면 다양한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야 되는데 물리적인 데이터의 한계, 결국엔 그 물리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증강을 했지만 결국에는 한정된 도메인에 의해서 실제로 학습이 과적합되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공학 모델 기반에서 물리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해보면 보상이 좋은 학습이 잘 되는 이런 특 도메인 데이터들의 과적합이 되면서 나머지 부족한 영역의 데이터들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없는데 어떡합니까? 결국에는 만들어야 된다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엔 가상의 영역, 디지털 트윈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올바른 디지털 트윈의 모습이라고 어찌되었건 이제 저는 이제 약간 3년 정도 경험을 해본 제 식견에서 기술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바이어스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하려면 말 그대로 개발, 제작, 운용, 말 그대로 어떤 식의 디지털 트윈을 설계하고 실제로 어떻게 구축을 하고 향후에 어떻게 또 운용해 나갈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디지털 트윈을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 이제 AI에서 필요한 것 자체가 실제와 똑같은 데이터, 실제와도 비교했을 때 다름이 없는 데이터, 결국에는 높은 수준의 공학 모델, 공학 시뮬레이션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디지털 트윈이 가치를 지녀야 됩니다. 이 플랫폼이 가치가 있고 그래야만 이 플랫폼에서 개발된 기술이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든 무기체계 적용을 하든 그러한 가치를 인정받고 그 기반으로 경쟁력이 확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적인 마인드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도 제조업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제조 기업이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현재 저희가 탈바꿈해 나가고 있는 게 이런 디지털 트윈의 또 한 물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향후에 이제 데이터 거래 시장, 현재 국내에서도 대부분 소유군들이 원하는 게 빅데이터 센터 구축입니다. 근데 빅데이터 센터라는 게 마냥 데이터를 수집해서 누적을 하는 게 빅데이터 센터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수집된 데이터들을 누적해서 재가공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과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없는 데이터도 생성해내면서 향후에 무기체계의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빅데이터 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러한 캐퍼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군이든 기업이든 되게 되면 향후에 글로벌적으로 높은 시장 가치를 지닐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실제로 과제를 현재 2년째 이제 진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처음에 이 과제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AI 기술 3개를 개발을 하려고 처음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AI 3개의 기술, 말 그대로 추적, 식별, 교전, 기만 이런 영역의 이제 자동화,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술들인데 이거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만드는 거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잠수함용 탑재이기 때문에 수중에서 잠수함이 획득되는 데이터 자체가 매우 희귀합니다. 그 다음에 없는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잠수함이 출항을 해야 되고 표적 함정이 출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들이 그러면 외부에 오픈이 될 수 있겠느냐, 많은 제약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뭐 해정단이라든가 해군이 보유한 데이터를 저희가 다 분석을 해봤었고 그거에 대한 활용 가치, 그 다음에 부족한 데이터에 대한 확보 방안 이런 거를 고민했을 때 이러한 고도화된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도화된 이 수중 전장 환경이라는 디지털 트윈은 이 음탐 성능 분석, 높은 수준의 음향 모델인데요. 높은 수준의 음향 모델을 통해서 실제와 똑같은 음향 신호를 모사를 하고 그렇게 획득된 데이터를 가지고 AI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누적하고 생성해낼 수 있는 디지털 트윈을 이 과제에 추가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처음 기획 연구를 시작했을 때는 이 세 개에 대한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까로 기획 연구를 시작해서 끝마칠 때는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과제가 가장 많은 비용을 가지고 과제가 이제 기획 연구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간단하게 이제 수중 전장 환경 디지털 트윈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실제로 이런 표적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대잠 헬기, 수상함, 잠수함, 그다음에 수중 유도 무기들 등 이런 무기들이 발생하는 음향을 해양 환경에 맞춰서 실제로 음파가 전달이 됩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고주파 성분들이 위에 있고 저주파 성분들이 밑에 갇힌다든가 이러한 다양한 지역적, 그 다음에 시간적 이런 환경에 따른 음파 전달 특성들이 반영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해서 반영된 음향 신호가 잠수함에서 발생되는 자함소음, 잠수함이 이제 터빈을 돌리고 스크루를 돌리면서 발생한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 노이즈와 합성이 되고 그렇게 합성된 데이터들이 실제로 이런 하이드로폰으로 수신돼서 어떻게 음탐사에게 들리는지 이런 부분들의 실제 이건 리얼 스페이스에서의 분석을 통해서 가상에서의 접근 방법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가상에서는 실제로 이제 소음 발생에 대한 모델링, 그 다음에 이 음파 전달에 대한 해석 모델, 그 다음에 자음 소음에 대한 DB를 기반으로 한 소음 모의, 그 다음에 이 신호 처리 특성은 실제 함정에 탑재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탑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디지털 트윈에 대한 정체성을 마련을 했고요. 그러면 이 디지털 트윈에 대한 필요성 이제 앞서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특히 이제 수중 환경에서 가장 절실했던 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정보들이 해정단이라든가 네임즈 체계를 통해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로 데이터, 날 것 데이터 그대로 저장이 되다 보니까 라벨링이 안 됐습니다. 이게 어느 해역에서 어떤 함정을 어떻게 획득을 했는지가 다 라벨링이 돼 있어야 되는데 빠져있는 데이터가 많고 그 데이터 자체가 비문이기 때문에 또 외부로 유출이 안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AI를 학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때 저희가 당면했던 현실이었고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AI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소 100만 건의 학습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데 이 데이터를 싸그리 다 가져와도 100만 건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 라벨링이 안 된 데이터를 다 합쳐도. 그래서 그러한 빅데이터 구축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면서 그럼 디지털 트윈과 실제와 어떻게 하면 이제 똑같이 리얼하게 만들 거냐. 기본적으로 앞서 보여드렸던 그 해양 환경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대해서 어떻게 고도화할 건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해 연방에 그 뭐 45km, 45바이의 영역을 정해서 실제로 배를 가지고 1200포인트를 다 실측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약간 고정형 데이터인 해양 물리 데이터, 지구 물리 데이터를 획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수중 V를 바다에 띄워서 5G로 시 변동성에 대한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수집을 해서 그 DB
이제 키오스트를 통해서 키오스트에 구축된 DB 센터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가 끊임없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이 하나의 저희가 명제를 여기서 만족을 시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소음 발생 메커니즘입니다. 소음 발생 같은 경우는 이미 수중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미 공학적으로 해석하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음향에 대한 분석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향 모델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신호 생성을 하는 모델을 적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양한 신호 모의를 위해서 뭐 추진기, 기어, 엔진 이러한 소음 발생 원들을 가변적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표적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디지털 트윈을 저희가 좀 오픈 모델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음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표적 소음이 나한테 오기까지 그 전달 과정 간 주변에 있는 다른 선박,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생물들, 그러다 보면은 저 멀리서 지나가는 상선의 소음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딱총새우라든가 볼락, 대구의 소음들이 합쳐집니다. 이게 실제로 같이 들어오고 같이 신호 처리해서 걸러주고 남아있는 저주파 성분들이 들어와줘야 실제하고 잠수함에서 획득되는 소음과 동일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소음, 주변 소음들을 합성하는 과정을 고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실제로 장보고 3급입니다. 장보고 3급에 있는 실제로 탑재되어 있는 센서들, 각 센서의 8종에 대한 동작 특성, 주파수 특성, 그 다음에 신호 처리 특성을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명제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수신 특성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함정에 탑재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디지털 트윈에 집어넣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특이한 특성. 디지털 트윈이라 그러면은 대부분 해보고 싶은 게 이런 거는 내가 안 겪어봤는데 이럴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평상시에는 급격한 변침 기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변침을 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오지? 라는 부분을 고민을 했고 급격한 변침을 했을 때 이렇게 흔들리는 방위선을 똑같이 모델에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선배열 어레이를 끌고 갔을 때 잠수함이 회전, 턴레이트를 하게 되면 이러한 와류 유동의 영향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터뷸런스 소음들이 그 소나에 들어오는 특성들을 똑같이 집어 넣어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였고요. 예.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잠수함 소나 신호 처리는 이제 신호 처리 과정은 노멀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하드웨어 앞서 말씀드린 신호가 들어오기까지는 하이드로폰이라는 하드웨어는 다 모델로 치환을 하고 그 하이드로폰 뒷단에 있는 신호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들은 그대로 탑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함정에서 사용되는 UI도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표적 소음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 환경 따라서 다양하게 음선이 동작을 합니다. 여름, 겨울, 동해, 서해, 남해가 다 다르고 이 안에 구성되는 수온 약층에 따라서 또 음파 전달이 반사가 되는 현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고도화된 그 실측하는 해양 DB를 가지고 음향 모델이 그 DB에 맞게끔 구동하게끔 그렇게 이제 음향 모델을 고도화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음향 모델은 MNS 도메인에서는 관심 있는 영역을 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한 개의 모델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이 거리가 얼마냐, 그 다음에 현재 이게 능동 주파수냐라고 하면 레이시오를 하나만 돌리고 그 다음에 심도가 깊고 저주파 특성이냐라고 하면 뭐 크라켄이라든가 벨롭 등 사용되는 모델이 틀립니다. 그 모델별로 MNS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만 디지털 트윈은 그걸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거리, 그 다음에 시간, 이 상황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모델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동시에 병행 처리해서 같이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호 자체가 저희가 보면은 이제 뭐 옛날에 신호 보면 16폴리라는 음원이 있고 256폴리라는 음원이 있듯이 음원의 자체가 가진 그 중함이라 그럴까요?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되게 풍부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다 사실적인 음원을 모사를 하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드웨어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현재 존재하는 어떠한 하드웨어로도 단일 PC로는 계산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이제 PC를 병렬 처리하고 그래픽 카드를 16개를 받고 하드웨어 HPC를 8개를 병렬 처리를 하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데이터 생성하는데 만약에 100만 개를 생성하는데 보통 이 그램 하나가 333초입니다. 그 음탐사가 탐지하고 실제로 표적이 무엇인가까지 다 식별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에피소드가 333초짜리를 100만 개를 만들게 되면 이걸 제너레이션 하는 시간 자체가 학습 데이터 생성 시간은 택도 없습니다. 약 10년 정도, 11.4년 동안 데이터 생성만 해야지 100만 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배속 기능을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속 기능을 넣어서 시간을 땡겨야 되고 당연히 배속 기능을 넣다 보니 높은 사양의 하드웨어 자원을 요구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뭐 해역 표적 선정 알고리즘인데요. 이거는 뭐 디지털 트윈을 만들었을 때 가급적이면 디지털 트윈이 많은 상황을 모사하고 그 부분을 그러한 정보들을 내포해서 나중에 제너레이션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고민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다양한 해역 중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특성들이 내포된 해역이 어디냐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해, 심해, 대륙 사면, 그 다음에 그 계절별로 수온 약층에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해역을 선정을 하고 그 해역에 대해서 실측을 해서 DB를 구축을 진행하였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실제로 표적과 잠수함이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움직입니다. 고정으로 움직이지 않는 물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잠수함에서 수중에 무언가가 있고 그 물체가 정해진 심도를 유지하면서 서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잠수함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 자체가 항상 내가 정해진 심도를 유지하면서 기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 특성을 디지털 트윈에도 똑같이 넣어야만 됩니다. 잠수함이 정찰 임무를 수행할 때 어떤 식으로 기동을 하고 그 다음에 공격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기동을 하고 내가 상대를 탐지했을 때는 나는 피탐지 영역으로 도망가고 상대를 탐지할 수 있는 유리한 영역으로 꼬리잡기라고 그러죠. 그런 방위선 끌림 기동을 또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넣었을 때 똑같은 신호가 모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상황별 기동 패턴 모델링에 의해서 상당히 전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건 높은 수준의 도메인 난리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로 했고요. 그래서 본과에서도 저희는 대부분 엔지니어다 보니까 이런 쪽은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NS ENG하고 같이 이런 부분을 협업을 해서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고도화를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예, 요건 이제 디지털 트윈을 저희가 적용해서 지금 가시화된 화면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에서 이제 3D로 표현하는 거는 이미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어느 정말 사실과 똑같이 VR 수준을 만든 건 똑같이 그 기술 수준 자체가 높은데 거기다 그러면 어떻게 리얼하게 만들 거냐, 실제와 똑같은 기동을 할 거냐, 결국엔 그 알맹이를 채워 나가는 게 디지털 트윈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예, 요건 이제 디지털 트윈이다 보니까 당연히 수상에서 표적이 움직이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수중에서 이 표적들이 보이는 환경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항해 AIS에서 들어오는 신호들, 그 다음에 해저 지형에 대한 정보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다 가시화 영역에서도 합성이 돼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향 탐지 모델이 들어왔기 때문에 탐지 확률을 또 보여주고 그에 대해서 매핑 전시, 그 다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해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 전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생성된 데이터여야지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이고 어떻게 해서 발생이 했고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보여주고요. 나중에 이제 학습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학습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리버스 엔지니어링 했을 때 이러한 거를 다시 플레이 해보면서 이러한 도메인에서는 좀 학습이
좀 과적합이 되더라, 안 되더라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특성을 가진 영역을 데이터를 더 채워주거나 아니면은 도메인 시프팅을 통해서 과적합을 또 해결을 해줍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그 디지털 트윈을 약 2년간 연구하면서 나왔던 실적을 저희가 좀 발표를 드렸고요. 앞서 이제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자료 다 인터넷에 있는 자료지만은 제가 이 과제를 하면서 저한테 필요했던 내용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선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업체에서 개발하고 그다음에 방위산업 쪽에 이제 국방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쪽에 좀 바이어스 데이터라는 감안을 해주시고 나중에 추가로 필요하시면은 이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보도와 폭넓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준비한 자료는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